예, 안녕하세요. 범법인 리엠 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유성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약 3만 명 정도인데 이 중 30대 이하의 피해자가 약 31%나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이하 피해자의 수는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증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의 주 타깃은 노인이나 전업주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이한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젊은 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30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도된 안타까운 사건으로 김민수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피해자도 20대의 취준생이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서 돈을 빼앗긴 피해자는 스스로 비관해서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사관이나 금감원 등 공적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중에 20대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2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검사나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서 협박을 하면 두려움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범죄자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악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감형의 여성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해서 여자인 척하면서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신체 노출을 권유해서 이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을 몸캠 피싱이라고 합니다.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내밀한 영역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사회적 인간관계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피해 사실 자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경남 마산에서 검거된 몸캠 피싱 일당은 영상 화질이 나쁘다면서 해킹 앱 설치를 유도해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내어 협박하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들로부터 발생한 피해자는 75명에 달하고 그 피해액은 7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의 상당수는 20, 30대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성매매업소 종업원에게 출입 기록을 구매한 뒤 성매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거짓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었으니 그야말로 몸캠 피싱 유형의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용을 당해서 가해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점을 내세워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수거책 혹은 인출책으로 이용을 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가해자 신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건에 몇십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어떠한 일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시작하였다가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걸 알았다면 시작하지 않았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확정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구인글에 지원서도 없고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앱을 통해 지시를 받는 등 일반적인 구인 업무 과정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 30대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는 일도 없어야겠지만 당연히 속아서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